예, 안녕하십니까. 엔데어 치센터 원장 이병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해 위치증, 셀레브렐륨 아트로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 위치증 하면 여러분들 최근에 노태우 대통령께서 손해 위치증으로 돌아가신 그 매스컴을 여러분들이 접했을 것입니다. 이 손해 위치증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손해가 작아지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점점 기능이 상실되는 거죠. 손해가 위축이 되면 작아지면 결국 모든 근육을 움직이는 그런 지시를 내리는 곳이 손해인데, 이런 근육이 마비되는 형식과 같이 움직일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치유를 마감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손해, 셀레브렐륨, 이 손해가 뇌 전체의 용량의 10%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그 10%의 그 크기의 용량이 10%지만 이게 인간에 미치는 그 영향은 아주 지대합니다. 그래서 무게도 120g에서 한 150g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에 차지하고 있는 뉴트론, 뇌신경세포는 자그마치 70%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뭐냐면 모든 근육을 움직이는 것들은 인간의 아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만큼 신경세포가 많다는 얘기는 우리 움직이는 모든 주관을 대뇌에서 지시한 것을 실제 실행하는 것이 손해에서 모든 운동이나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이 데이터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손해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자세와 정교한 균형, 그 다음에 숙련, 이 모든 것들을 손해에서 익숙하게 하죠. 대뇌에서는 지시를 하지만, 그래서 반복적인 운동을 계속 지속해서 정교하게 만들어가죠. 그 다음에 안구 운동도 손해에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손해가 이상이 생기면 균형도 못 잡고, 그 다음에 자세도 이상해지고, 반복 운동도 안 되고, 안구도 막 떨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특색이 있습니다. 그 손해 위치증의 요인은 먼저 후천적이 있고, 그 다음에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후천적은 우리가 뇌출혈이라고 그러죠. 손해에서 출혈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뇌경색, 손해가 경색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손해에 혈관이 파괴가 돼가지고 혈액이 바깥으로 출혈된 거죠. 그래서 이게 손해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이고, 손해에 혈관이 막힌 거죠. 그래서 손해의 기능이 상실되는 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한 두 번째로 혈액순환 장애로 손해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혈액순환이 점차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점차 손해가 점차 기능이 이렇게 축소되면서 마비되는 거죠.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이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손해 위치증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대사장애하고 연관되어 있다 이거죠. 장과 뇌는 하나의 축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하면 뇌도 건강하고,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뇌도 건강하지 않다는 이론입니다. 가공식품이나 화학 첨가제로 인해서 장이 독소에 의해서 생기면 이런 독소들이 림프를 오염시켜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공식품이나 화학 첨가제, 약류, 이런 모든 것들은 림프를 오염시켜서 우리 몸을 면역력을 저하시키게 만들죠. 근데 특이하게도 오염된 림프는 손해에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가공식품이나 화학 첨가제를 많이 먹는 손해 위축증 환자들은 손해에 버려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현상들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식품들은 입에 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의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손해 위축증 환자들이 많아요. 우리 오신 분도 유전적인 요인으로 손해 위축증에 오신 환우분이 계십니다. 이 어머니께서도
손해 위축증으로 돌아가셨고, 지금 큰언니도 손해 위축증으로 지금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오신 우리 센터에 오신 분도 현재 그 손해 위축증 유전적 요인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치유를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임상 사례도 같이 여러분들한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에 위축증 증상이 있어요. 그 증상은 어떤 것이냐면 술 취한 사람처럼 보행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꼭 술 취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몸이 쏠려요. 한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손의 위축증에 왼쪽이 문제가 생기면 왼쪽으로 쏠리고요. 오른쪽에 손해가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으로 쏠려요. 대뇌는 좀 차이가 있죠. 대뇌는 좌측에 혈관 이상이 뇌 이상이 있으면 우측에 장애가 오지만 그 다음에 우측에 뇌 이상이 있으면 좌측으로 그 몸에 문제가 생기지만 손해는 자는 자, 우는 우 이런 그 신경 그 방향이 일직선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잡을 때 손 떨림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물건을 잘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안구 진탕증은 뭐냐면 안구가 막 떨리는 거죠. 아까 안구 그 근육을 손에서 주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막 떨리니까 이게 사방이 뭐 떨리니까 뭐 균형을 잡을 수도 없고 보행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발음이 꼬여요. 술 먹은 사람처럼 발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죠. 발음을 씹는 거죠. 구음장애, 그 다음에 어지럼증도 동반이 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의 특색이 있는 것은 음식을 급히 삼켜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철저하게 음식 급히 삼키는 거를 우리가 예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음식을 자꾸만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영상을 이렇게 보면 이게 대뇌예요. 뇌를 이렇게 접으시면. 근데 이 밑에 있는 두 개 동그란 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손해예요. 전체의 10%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손해에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 그 엑스레이 사진을 찍은 거 보시면 이거 봐봐요. 여기 손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정상적인 곳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손해를 찍었는데 많이 줄어들었죠. 축소된 상태. 이런 것들은 이제 심각한 거죠. 노태우 대통령께서도 아주 이것이 많이 죽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움직이지 못하시고 정말 어렵게 삶을 사셨을 거예요. 아주 참 애통스러운 일이죠. 그 다음에 손해 위축증 환자들도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매일같이 기능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죠. 참 인간의 삶을 아주 송두리째 이렇게 말살되는 것 아주 그냥 고역한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발반사요법을 가지고 그 손해 위축증 환우를 치유하는 그 법적 근거가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그 발반사요법에 자극을 줘서 위장이 움직이는지 안이 움직이는지 실험한 그 영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SBS 방송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 방영한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발반사요법을 가지고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남자를 엑스레이 기계 앞에 세워놓고 발반사요법으로 자극을 주면 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촬영한 것입니다. 위는 2분 만에 그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다음엔 남자에게 위의 움직임을 20분 동안 멎게 하는 주사를 놓은 다음 엑스레이 기계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발에 자극을 주자 놀랍게도 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사지를 시작한 지 5분 만이었습니다.
예, 잘 보셨죠?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면 발 반사 자극을 2분 동안 했을 때 위장이 2분 후에 움직였다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발 반사를 자극하기 전에 위장에 20분 동안 먹게 하는 마취 주사를 놓았고 발 반사를 자극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놀랍게도 5분 안에 위장이 움직이는 강력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손의 위축등도 치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그 치유센터에 오신 그 환우 분을 임상 사례를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여성 56세로 저희 센터에 오셨습니다. 이미 그 2년 전에 저희한테 내왕을 하셔서 치유를 받고 계셨었는데 그 당시 오셨을 때 이렇게 눈을 홍채를 촬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2년 후에 촬영한 것이고, 근데 그 당시 오셨을 때는 걷기에는 좀 불편한 점은 있지만 그냥 나름대로 걷는 데는 큰 지장 없이 다니셨던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치료를 받고 계시다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한참 동안 안 오셨는데 나중에 그 다른 그 3자 지인을 통해서 그분의 소식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당시 지금 굉장히 상태가 나쁘고 다니기가 불가해서 휠체어를 의지하고 다니신다고, 또 보조하시는 분이 옆에서 보조해야만이 다닐 수 있다고. 그래서 그냥 빨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왔을 때 2년 전에 촬영한 거와 2년 후에 촬영한 것을 한번 홍채를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오셨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당시는 홍채도 이렇게 상태가 나쁘지 않았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근데 그 윤곽은 이렇게 보이죠. 나름대로 여기 손해지만 손해 여기까지는 이렇게 윤곽이 보이기 때문에 손해에 큰 지장은 없어요. 요게 뭐냐면 여기 위장이고 여기 대장이에요. 그 대장 항상 이렇게 시커먼 독소들이 있어요. 왜? 변이니까, 대변이니까. 이게 검해지면 문제가 생기고 림프가 오염된 거거든요. 여기가 보다면 이게 후두엽이고 이게 손해예요. 그 손해가 어떻게 됐어요? 벌써 이미 이게 금이 갔잖아요. 크릭이. 그럼 이때부터 증상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 이분은 벌써 손해 위치증이 유전적으로 이미 발현이 된 거죠. 이분은 유전적인 요인으로 발현된 거거든요. 어머님도 손해 위치증으로 돌아가시고 큰언니도 지금 현재 손해위축증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세요. 이분도 45부터 시작이 된 거죠. 한 10년 된 거야, 지금 이게 발현되고 나서는. 그래서 못 오셔가지고, 나중에 촬영했을 때 이제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니시지 않습니까? 근데 2년 후에 이렇게 오셨는데, 휠체어 타고 오셨다지 않습니까? 이때 찍었을 때 보면 봐보세요. 여기 있는 뇌에 있는 이 콜레스테롤, 이 허용 어떤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기름기들이거든요. 이 기름기들이 여기는 진하죠. 아주 진하잖아요. 여기 윤곽도 잘 안 보이잖아요. 여긴 요런 진한 것들이 이쪽에는 그래도 보이잖아. 여긴 깨끗하지만 이렇게 벌써 진한 얘기는 벌써 손해가 어떻게 되겠어요? 뇌 혈액순환이 막힌 거죠. 그러면 손해의 부분이 치명타잖아요. 여긴 손해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는 여기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아까 림프가 오염돼가지고 여기도 손해가 깊이 들어가잖아요. 검었잖아요. 여기도 후디엽도 안에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는 벌써 검게 깊이 들어갔잖아요. 이건 뭐 중증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걷기가 어렵고 휠체어 타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보조하시는 분이 붙잡고 의지하면서 걸어 다니셔야 될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주 최악의 상태에 오신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또 보세요. 여기 대장이죠. 대장이 항상 오염이 된다고 그랬죠. 여기는 그래도 그 윤곽이 보이는데 여기는 여기까지 다 이쪽까지 오염이 됐잖아요. 그럼 림프가 벌써 많이 오염된 거죠. 이쪽도 그래 좀 오염이 됐지만 여기는 완전히 시커멓게 오염이 됐죠. 이쪽으로. 자, 이렇게. 여긴 보이잖아요. 윤곽이. 여긴 벌써 꼬만 그림자 같이 이건 촬영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게 보이지만 이거는 문제는 오염이 된 거예요. 이쪽 자체가. 그래서 이쪽도 오염이 돼서 이것이 얼로 버려진다고 그러죠. 손해로 버려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눈이 정확한 거죠. 그래서 눈을 보면 만약에 이분의 자녀나 손해위축증으로 아시는 분들은 눈을 체크해 보게 되면 그 자녀도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아, 얘는 나중에 손해유치증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아, 얘는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미리 애들도 손해유치증의 이렇게 그 증상들을 어려서 알 수 있어요. 병원에 가면 안 나타나지만 눈은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미리 아시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예방하고 준비하면 굳이 손해유치증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그런 일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임상, 우리 몸에는 그 파동이 있습니다. 이 파동을 측정을 해가지고 각 장기의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을 양전자라고 그러네. 전자의 파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나 장기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 오셨을 때 저희들이 양전자를 체크했는데 콜레스테롤 그 당시 없었어요. 2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걷지 못하기 심각해졌을 때 콜레스테롤 생겼잖아요. 벌써 빨간 불이 들어왔잖아요. 봐보세요. 혈관 저항력, 이건 혈관이 막혔다는 거거든요.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2년 후에 벌써 빨간불이 들어가 이미 혈관이 막혀 있는 거죠. 그만큼 음식이 정제가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심장 1회 방출량이거든요. 이때만 해도 그렇게 뭐 좀 이상이 있지만 이건 누구나 평상이면 이 정도는 되게 있습니다. 근데 뭐 큰 문제 없어요. 근데 2년 후에 어떻게 빨간불이 들어왔잖아요. 벌써 혈액이 원만하게 못 뿜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심 혈류저항, 자심실에 혈관이 막혀 있는 거예요. 대동맥이. 그래서 이때도 보세요. 빨간불이 들어와 있죠. 여기는 큰 문제 없었는데 여기는 벌써 빨간불이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왔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효펌프, 자심실. 이거는 대동맥을 보내주는 그 펌프력이거든요. 우리가 모아둘 때 그 에너지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래도 그런 대로 뭐 큰 문제 없었는데 여기 와서는 뭐예요? 완전히 빨간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 이게 성취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어쪽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죠. 뇌 쪽이 취약하죠. 그럼 뇌를 한번 볼까요? 뇌 혈액 공급 이 당시 3.4예요. 그냥 그런 대로. 근데 나중에 2년 후에 5.3으로 확 막혀버렸잖아요. 그 손해가 더 림프로 막혔으니까 손해가 근육이 더 죽었겠죠. 그러니까 걸어다닐 수 없는 아주 그냥 악의 상태로 온 거죠. 이 데이터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혈당 수치를 볼까요? 아까 허용 것들이 다 혈당들이에요. 이 당시였을 때는 혈당이 없었어요. 다 건강범위잖아요. 근데 2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혈당이 있잖아요. 그럼 이미 당뇨 수치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럼 생활이 어떻게 됐습니까? 막 드신 거예요, 급히. 그냥 탄수화물 막 드신 거예요, 가공식품들. 그러니까 이 먹는 거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걸 감지하셔야 되는데 손해유치증 환자들이 이 부분을 감지를 잘 못하세요. 병원에서 지적하지 않고 또 치료하는 사람도 이거 당사자들도 이렇게 중요성을 모르는 거거든요. 저는 음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음식이 중요한 만큼 혈액이나 장기의 근육이 튼튼하려면 발반사요법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먹거리가 좀 안 됐어도 근육이 튼튼하고 원활한 장기 소통이 되면 그래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처음에 왔을 때 그 발의 그 움직이는 상태, 그냥 걷는 상태, 이런 자율신경의 상태를 영상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 다음에 2년 후에 휠체어 타고 최근에 오셨을 때 우리가 2달을 치료하신 결과거든요. 근데 그 전에 오셨을 때는 뭐 찍을 여력이 없었죠. 그냥 뭐 걷지 못하시고 뭐 부축해서 겨우 올라오시고 그러니까 찍을 상태는 아니었죠. 근데 2개월 후에 저희들이 한번 찍어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건 뭐 본인이 원치 않아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크게 움직이지 않죠. 자율신경이 그나마 안정이 된 거예요. 네, 멈췄죠. 네, 그 다음에 이분이 걸어오는 거, 옛날에 걷지 못했거든요. 부축해서 오지 않으면 이렇게 못 오셨거든요. 휠체어 타고 오셔가지고. 지금 보실까요? 이 쓰고 걷는 것만 해도 기적이거든요. 걸어와 보세요. 걸어 천천히. 오케이. 아이고 좋아. 아이 좋아. 네, 됐어요. 대단하죠. 걷잖아요. 저 뒤에 계신 분이 이분이 보조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붙잡고 같이 지금 보조 안에도 이렇게 걷고 오시잖아요. 옛날에 이 보조에서 들어오셨고 휠체어로 오셔서 모시고 다닌 분인데 지금 옆에서 지켜보시잖아요. 대단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분이 그러고 나서 이렇게 원만한데 그 가족의 자녀분들이 캐나다에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가족 일이 있어가지고 캐나다에 그때 한 3주에서 4주 정도를 그때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치유를 못했죠. 치유 못하고 오셨는데 좀 불안하더라고요. 치유할 때는 계속 그 공백 기간이 없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치유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좀 걱정이 됐는데 아니야 다를까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번 그것도 영상을 찍어봤어요. 보실까요? 확 하고 움직이죠. 저봐요. 이거 본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벌써 상태가 나빠졌잖아요. 여기하고 다르잖아요. 자, 여기는 그래도 2달 치료받고 안정됐는데 한 3주 치료 못 받고 나서 했을 때 안정되지 않고 다시 막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한 2주 후에 또 저희들이 궁금해서 또 한번 촬영을 했어요. 2주 치유받고 한번 볼까요? 이때보다는 지금이 낫잖아요. 확확 제껴지는 건 없잖아요. 많이 흔들리기는 흔들려도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나요. 그럼 여기를 한번 또 볼까요? 최근에 한 달 된 다음에 또 우리가 영상을 체크해 봤어요. 볼까요? 어떻게 달라졌나? 안 움직이죠. 매우 안정되어 있죠. 대단하죠. 이만큼 치료 효과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까 1번 그것이 알고 싶다 식은 그 강력한 그 혈액순환과 근육운동 때문에 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한번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발반사요법으로 치유되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집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저희들 이 영상을 따라 하시면 가능하답니다. 자, 먼저 그분의 발을 직접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발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통 발에서는 여기가 대뇌라고 그래요. 이게 전체 뇌에 엄지발가락 뇌라고 합니다. 여기는 전두엽, 여기는 뇌하수체, 요거는 측두엽, 요거는 손해, 여기는 3차 신경. 이렇게 다 여기 두정엽 다 돼 있거든요. 요게 손해예요. 여기를 자극하면 무지하게 아파요. 그 다음에 푹 들어가 있어요. 왜?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도 발에도 근육이 흐물흐물하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없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그 해당하는 기관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도 딱딱하죠? 그러면 그것은 경직이 된 거죠. 보다시피 여기를 자극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뇌 전체 자극하고 여기를 유난히 많이 해주시면 아까 그 영상에도 보다시피 혈액순환의 손에 계속 자극을 시켜주면 혈액순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귀도 여기 전체 뇌예요. 그 여기 손해 부분이에요. 여기가 부어있다고 이분은. 그래서 여기 만지면 자지러져요. 여기 만져도 자지러지고 여기 만져도 무지개 아파요. 그래서 손으로는 여기 자꾸만 자극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가 혈액순환이 돼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커버는 돼요. 그래서 위축증 환자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되는지 아니 되는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제 신경계 시술하는 방법을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봉으로 뾰족한 거로 전두엽을 지금 자극하죠. 전두엽을. 그 다음에 대뇌 전반적으로 대뇌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손해예요. 손해 3차 신경. 아주 꼼꼼해야지. 이건 측두엽이에요. 지금. 이렇게 꼼꼼히 다 하니까 이건 해부학적으로 지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발반사요법은 이게 뇌하수체 발반사요법은 그 미국 피츠제럴드 그분이 이거 발반사요법을 창시했기 때문에 다시 개선했기 때문에 완전 현대의학의 시술법입니다. 그래서 아주 내과적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크고 특히 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임상하면서
웬만한 불치병은 거의 다 치유한 그런 그 임상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뇌는 현대의학에서 사실 건드리기가 어렵거든요. 왜? 너무나 섬세하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자극하면 뇌 스스로가 치유가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손해유치증 환자들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러한 치유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적용하시면 굉장한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이번에는 예방과 그 치유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손의 혈액순환을 왕성히 공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스스로 자정력이 있다고 늘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자정 능력이 발반사를 자극하면 손의 혈액순환을 왕성히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치유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뇌 부분을 발반사요법으로 거의 다 임상을 통해서 웬만한 병들은 거의 다 치유된 그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근육 유지가 어려워요. 손해유치증 환자들은. 그래서 지금 재활치료를 인터넷 유튜브 보시면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잘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앞으로도 계속 재활치료는 계속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규칙적인 습관, 기상, 식사, 오래 씻기. 이 아주 규칙적인 습관을 계속 하셔야 해. 습관이 안 돼서 나중에 이게 잊어먹고 나중에 이게 정상적인 습관들이 안 되거든요. 반복적인 것들을 잊어먹거든요. 손해에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걸 계속 키워와야 돼. 특히 오래 씹는 거는 매우 중요하죠. 왜? 우리가 급히 먹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급히 먹다가 식도에서 음식이 걸려가지고 최종적으로 사망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그 다음에 장은 뇌하고 한 축을 이루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품을 먹냐에서 매우 중요하죠. 탄수화물, 이거 아주 그 혈당의 우선순위지 않습니까? 단순 탄수화물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단순 탄수화물은 뭐냐면 가루로 되어 있는 것들. 밀가루, 그 다음에 쌀가루, 떡, 그 다음에 과자. 이건 다 가루로 만든 거고, 이거는 바로 흡수가 돼요. 그러나, 현미나 잡곡밥이나, 도정되지 않은 것들은, 그건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당뇨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흡수가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드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공식품은 매우 나쁜 거죠. 왜요? 가공식품은 결과적으로 화학성분이 있어가지고 오염을 시키거든요. 인파를 오염시키면 어디다 갖다 버리죠? 당연히 그래서 손해에다 버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화학 첨가제. 이건 약도 마찬가지. 약 많이 먹으면요 다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손해유치증 환자들은 아주 치명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우 조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약 알칼리 7.44ppm이에요. 우리 몸은 알칼리성 체질이에요. 그럼 알칼리성 체질은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음식에는 두 가지 음식이 있어요. 산성 음식과 알칼리성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알칼리성 음식을 항산화제 음식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 산화를 방지하는 음식이 알칼리성 음식이에요. 이것이 도정되지 않은 잡곡, 현미, 보리, 귤이 이런 모든 것이 것들을 항산화 식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채식, 그 다음에 과일, 견과류. 채식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죠? 섬유질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섬유질을 안 먹으면 배변이 원치 않아요. 배변이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변비가 생기고 설사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과일, 비타민C 모든 비타민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고 뭐예요? 껍질에 그렇게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견과류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불포화지방산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포화지방산을 먹으면 혈관들이 다 막히거든요. 불포화지방산들은 혈관을 막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야? 우리 오메가3들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견과류에 그렇게 오메가3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먹으면 이게 약재고 우리의 건강에 영양가예요. 굳이 다른 거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좋은 거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뭐든지 오리지널을 먹어야지 변형된 거 먹으면 안 된다는.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신토부리로 오리지널 드셔라 이거죠. 저는 비타민도 가공된 건 안 먹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보약이고 입이 안 돼요. 그런데도 건강하거든요. 왜? 이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발반사요법을 어떻게 계속 할 수는, 여기 와서 치료받으면 좋은데 제가 손해유치증 환자들한테 이걸 권하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 이 영상을 보시고 하고 싶은데 거리가 멀고 아니면 또 조건이 안 돼서 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발반사 자격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발반사 자격증을 배우시고 취득하시고 집에 가셔서 고생하지 마시고 그 환우들을 자기 남편이나 자기 부인이나 자기 어머니나 자기 누이나 누구든지 내가 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주 10주간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 월요일마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수하시고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일정한 소형의 실기와 이론을 하게 되면 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누구나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론은 해부학이 매우 중요하죠. 아까 시술 봤을 때 다 하나하나 저기 손해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전두엽도 하고, 축두엽도 하고, 그 다음에 두정엽도 하고, 뇌하수체도 하고, 시상하고, 다 꼼꼼히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해부학을 모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건강과학, 이것도 과학의 당뇨나 혈압이나 이게 왜 생기는지 이것도 과학적으로 우리가 그 해부학을 통해서 같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이론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실기, 발반사 교육 시술법을 교육을 해요. 그래서 격주로 이걸 하게 되거든요. 이걸 이수하게 되시면 나중에 자신의 발 건강은 물론 가족 중에 불치병 환자들, 특히 뇌 질환이나 뭐 여러 가지 현대의학으로 사실 치유가 어려운 분들은 이거를 집에서 보조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아주 그냥 뭐 좋은 치유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환우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지만, 이거는 치유법이에요. 치료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고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더 악화되고 더 걷지 못하는 상황을 미리 예방하고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치유 시스템이 발반사 치유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100% 치료한다고 믿으시면 안 돼요. 단 환자가 되시고 의문이 생기신 분들은 저희 센터에 연락을 주시든가 한번 내용하시면 치료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체크나 건강 상담은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상담 받으시고 집에 가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아니면 본인이 배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여유가 되시면 저희들한테 우리가 지금 임상하시는 그분과 같이 우리한테 맡겨주시면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또 벌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한테 손해유치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너무 여러분들한테 불안과 그런 것들을 가지지 마시고, 우리 몸은 자가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치유가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실제 우리가 비뇨기계 시술하는 방법을 영상을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시술을 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여기 용천이죠. 부신이죠. 스테로돔이 50가지가 나온다는 곳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신장이에요. 신장을 또 자극하면 신장에서 모든 피를 걸러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독소들을 빠져나가서 수뇨관으로 해가지고 방광에 모이게 하죠. 그 방광에서 다시 이런 소변을 요도로 배출하는 그런 시술법입니다. 이게 기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하고 마지막 끝날 때도 합니다. 이와 같이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시술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가능한 한 발반사요법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손해유치증에 대한 것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우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더욱 세심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